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활동 계획하고 제 최대집의 앞으로 탄핵 무효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결정이 났고,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자정 0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월 중 석방을 위해서 12월 중 석방이라는 이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난 11월 초부터 그동안에 약 5년여 기간 동안 탄핵 무효 운동을 했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백 명의 자유민주진영, 자유보수진영의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적극적인 12월 중 석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이러저런 노력들하고 국민들의 마음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결국은 현재 집권 세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중 석방이 완료된 지점에서,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즉 12월 중 석방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된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탄핵 무효 투쟁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 나왔고, 이제는 그동안 2016년 국회 탄핵과 2017년 헌재 탄핵, 그리고 그에 이은 형사재판까지 탄핵 무효화 투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를 그냥 바로 이제 12월 중 석방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해산할 것이냐?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석방이란 것은 새로운 어떤 투쟁을 만드는 하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석방추진위원회를 명예회복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명칭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축약해서 명예위원회, 명예위로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명예위에서는 실질적인 탄핵 무효화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 명예위 차원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최대집이 저는 이번에 20대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고, 그리고 앞으로 자유보수당을 창당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활동, 애국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 최대집의 탄핵 무효화, 그리고 탄핵 정상화, 이 투쟁 계획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방위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11월, 12월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통해서 그런 어떤 탄원서 내용을 국민들께 알렸고, 또 여론조사도 해서 전 국민의 48%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석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120시간 1인 시위 투쟁을 서울 전역에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석방위 활동에 병행해서 석방위 활동을 적극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에 어떤 호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직접적으로 형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또 대구에 내려가서는 대구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째째하게 하지 말고 사면을 해라, 그런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리슈렌 전 대만 부총통, 리소데츠 교수,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 제이슨 모건 교수, 타라오 박사 등 여러 해외의 유력 학자들,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일부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고, 향후에 이제 석방의 계획을 오는 이제 신년이죠. 새해 2022년 1월 4일 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센터 18층입니다. 핵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는 향후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 무효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하고 장시호 태블릿 PC라는 두 대의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판결이 내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 특검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결국 모든 기소, 판결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진상규명은 매우 중요하고, 태블릿 진상규명이 또 우리가 이것을 완결을 빠른 시간 내에 지어버려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미 상당 부분 사실 증거를 이미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 소송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조작 보도를 했던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 소송을 홍보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탄핵 진실 알리기 국민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탄핵 무효 진영에서 그 현장에서 좀 깊숙하게 열심히 싸웠던 분들은 이 탄핵의 진실을, 탄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고 또 관련된 사건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태블릿 백스, 아주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태블릿 백스 출간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태블릿 백스 뿐만 아니라 탄핵 전 과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 많지 않은 분량으로 만들어서 탄핵 백스를 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걸 요약한 200~300페이지 정도의 요약본하고 좀 상세한 500페이지 이상 가는 상세한 그런 두 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탄핵 진실 알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으로 대국민 설명회를 하고 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느 시점에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법률적 지원, 홍보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원 운동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앞으로 전개할 활동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예위는 활동하는데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오게 된 핵심 계기 중 몇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 무효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대선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대선 출마 선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 투쟁을 제도권 정치의 형식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인가, 최대지부 탄핵 투쟁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저와 함께하는 제 조직을 이용해서 탄핵 진실 알기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대국민 설명회, 전국적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핵 재심 청구를 위한 국민적인 뜻을 모아가겠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탄핵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를 위한 어떤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국민적 여론을 상승시키는, 고조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탄핵 무효 진영을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쭉 진행할 수 있지만 결국은 탄핵 전체를 완전하게 무효화하고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은 정치적인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춘 정치 세력이 국회 내에 다수 포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세력들이 향후 집권을 이번 대선이 됐든 차기 대선이 됐든 집권을 해야만 이런 사태를 정말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유보수당 창당 진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창당해서 자유보수당 활동을 할 것이고 이번 3월 9일 내년이죠. 내년 2020년 3월 9일 대선 그리고 3월 9일 재보선 또 한 번의 재보선이 내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년 후에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회에 탄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할 것입니다. 자유보수당 창당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사람 300명 중에서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작년 4.15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2024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낙천 운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몰아내는 그런 운동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차근차근 교두보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탄핵 무효 이 정치 세력들이 이번 대선이 됐든 다음 대선이 됐든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권을 해서 결국은 이 탄핵 무효를 그리고 정상화를 완전하게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 세력화와 어떤 국회 다수 의석 확보, 교두보 확보, 그리고 집권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도권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책무입니다. 그런 국회에서 교두보 확보 그리고 집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에 대한 특검을 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부당한 사실 증거, 위증 조사된 그런 어떤 위증, 또 부당한 법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징역 22년, 2년형, 벌금 180억 이런 것들을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별재판소법을 추진하겠다. 그것을 제 대선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 다수 의원의 진출, 그리고 집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탄핵 언론들, 그동안에 탄핵 과정,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했던 수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이 탄핵 언론들에 대한 개혁, 이 국민운동을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서 반드시 개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 탄핵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탄핵이 무효화되고 정상화됐을 때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국가의 공식 어떤 문서로서 국가가 보증하는, 국가가 직접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탄핵에 관련된 역사서 그런 것을 역사책을 발간하는 사업, 그리고 이 탄핵의 어떤 진실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사관 건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저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완결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위원회의 활동 계획하고 제 최대집의 탄핵 무효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의 싸움, 그리고 생존의 싸움,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